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5일 오후 4시입니다. 어제 김정은이가 원산 근방에서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시험을 했는데 그때 동쪽으로 쏘지 않고 그 미사일에다가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쏘았다고 한다면은 날아오는데 한 5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도 피할 방법도 없는 수도권 사람들은 전멸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수십만 명은 죽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시급히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 정부에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핵미사일 대피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들이 불안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진 대피 훈련을 안 하겠다고 한 거하고 마찬가지죠. 어제 발사한 것이 처음에 합참은 오전 9시 무렵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사체라고 했어요. 바꿨습니다. 말을. 단거리 미사일이 맞는데 왜 발사체로 바꿨느냐. 발사체라고 하면은 로켓, 미사일 또는 방사포 등이 포함된 말이고 뭐 어떻게 총탄도 다 포함될지 모르죠. 발사체와 미사일은 좀 틀리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뭘 샀는지 알겠다는 겁니다. 오늘 북한 노동당 정권이 공개를 한 사진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금방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고체 연료를 쓰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사진을 보고 금방 알았어요. 이거는 발사체가 아니다. 방사포가 아니다. 이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것도 고체 연료를 쓰는 단거리 미사일이고 작년에 군사 파레이드에서 나왔던 것을 이번에 실전에 사용했다. 실전 연습에 사용했다. 이렇게 금방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국방부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하느냐. 저는 국방부가 알았다고 봅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처음 발표한 걸 보면 정확하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왜 발사체라고 슬며시 말을 바꿨느냐. 그것은 미사일을 쐈다고 그러면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누가 되니까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사일을 쏘면은 미사일을 쏘지 못하게 하는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우리가 미사일 쏘았다고 해버렸습니다. 전술 유도 무기를 쏘았다고 그랬어요. 유도탄이 바로 미사일 아닙니까? 미사일을 우리말로 쓸 때는 유도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들은 유도탄 쏘았다. 사진까지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합참은 어제 말한 프로젝타일, 즉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밝혀졌다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들보다도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보다도 더 못한 분석력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알면서도 정치적 고려에서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지금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창피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가 외국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가 다 미사일로 나옵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듯이 발사체라고 하는 보도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유명한 데이비드 생어 기자가 쓴데도 그렇게 나오고,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나요? 이번에 발사한 이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인데 이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북한이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화성 16호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화성 16호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발사는 트럼프로 하여금 기로에 서도록 만들었다. 트럼프가 그동안 자랑했던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동결, 그것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다시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방사포를 이번에 같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같이 발사한 것은 수도권을 공격하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달아가지고 서울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능력도 있는데다가 플러스 재래식 무기인 방사포를 사정거리를 늘려가지고 때릴 수 있는 300mm 방사포를 시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을 다시 인질로 삼겠다 하는 걸 트럼프에게 보임으로써 좀 양보하고 들어오라. 우리 완전한 핵폐기 그런 거 없다.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핵 감축 협상만 하겠다 하는 신호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서울 상공을 지금 열어놓고 있잖아요. 북한이 방사포를 쏘든 아니면은 핵미사일을 날리든 서울 상공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 상공을 지켜야 할 우리 공군 신의 전투기가 서울 상공에는 마음대로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되어버렸어요. 망한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비행금지구역을 우리 손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합니까? 워싱턴 포스트도 정확하게 워싱턴 포스트도 단거리 미사일이다. 특히 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연구소의 유명한 북한 전문가는, 제프리 루이스는 이 단거리 미사일 이번에 발사하는 걸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2006년에 했던 수법이 생각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2006년에도 그때도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 안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최초에 KN-02라는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어요. 그때도 부시 행정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아, 단거리 쏘는 것쯤이야. 그런데 결국 이게 탄도미사일, 장거리 쏘는 것으로 악화가 되고 핵실험까지 하게 되었다.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김정은이가 옛날의 플레이북을 그냥 그대로 써먹고 있다. 즉 1994년에 제네바 합의하고 나서도 깨고, 2005년 육자회담 합의도 깨고, 2007년 합의도 깨고, 이번에는 2018년 합의도 또 깬다. 똑같은 패턴이다. 협상하다가 안 되면은 도발하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BBC도 미사일 발사했다고 썼습니다. BBC도. 해외의 전문가, 해외 언론, 한국의 전문가가 다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미사일이라고 보도를 하고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합참은 미사일이란 말을 아직 꺼낼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탐지 능력밖에 안 되면은,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탐지를 정확하게 해야 무슨 무기로 대응할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쏜 다음에 열흘 뒤에 하는 것도 아니고 10분 이내에 서울에 떨어지니까 그 사이에
무슨 무슨 미사일을 쐈으니까 무슨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게 자동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사일을 쐈는지 방사포를 쐈는지 모르겠다 해서 발사체라고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하고 있는 이런 국방부를 믿어야 되는지. 그러나 이해를 해주려면 탐지 능력은 있는데 정치적 고려를 하다가 보니까 마치 정경도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하지 않고 남북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 좌파 정권의 눈치 보는, 그래야 헌법 제5조를 위반하고 있는 국군.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방부는 송영무, 정경두 이 두 사람이 이끄는 국방부는 좌파 정권을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